자, 수특문학 교과서 개념학습 2강. 지금 시조가 3개 있습니다. 가나다 3개 있는데요. 얘네 시조가 뭐 따로 제목이 있는 건 아니라서 보통 이제 앞에 제일 초장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게 마련인데, 백구야 놀라지 마라, 그리고 백초를 다시모도, 그리고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이렇게 보통 제목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해설을 해볼게요. 자, 처음 거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래 아니로다. 백구는 그냥 흰 기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그냥 갈매기 얘기해요. 갈매기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래 아니로다. 너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임금님이 나를 버르시니까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왔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찾을 사람이 없으니 너를 쫓아 놀리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 이 시조는 풍류를 얘기하는 거죠. 자, 풍류가 혹시나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시조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비들은 크게 이 시조라는 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쓰고 싶어 해요. 뭐냐? 첫 번째, 선비의 도리, 그리고 선비의 인생 즐기는 법. 그래서 이 선비의 도리라는 건 뭐냐? 충, 효, 예가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잘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조에서는 대개는 사람을 예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사람 예찬하기보다는 자연물을 빗대 가지고 예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는 게 이제 사군자인데, 사군자는 뭐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아마 내신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 매화 나오면 보통 뭐라고 해석해요? 지조와 절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사실은 군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비다,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변하지 않는 충, 효, 예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자, 두 번째, 선비가 인생 즐기는 법.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풍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풍류는 뭐냐?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연 속에서 낚시 즐기면서 세상 일을 잊고 가난하게 살면서 조용히 사는 거. 그거를 보통 풍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를 쫓아 놀리라는 당연히 풍류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을 것이. 이 대가 대나무겠죠. 근데 백초는 보통 100가지 식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00가지 식물을 심어도 내가 대나무는 안 심을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한 거에서 나왔죠? 대나무 뭐라고요? 선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 안 심느냐? 젖대 울고 살대 가고 그리느니 붓대로다. 지금 젖대는 관악기죠. 관악기는 울고, 살대는 화살은 간대. 왜? 화살이니까 쏘니까 가잖아요. 그리고 붓은 그리는 붓 얘기하는 거죠. 얘는 내가 왜 말이 막히냐? 붓 가지고는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린다는 거잖아요.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 대나무를 내가 심을 줄이 있으랴. 이거 약간 사람들이 되게 떠올리기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젖대는 관악기래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 얘기할 때 보통 악기가 소리를 낼 때 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살 때는 화살이니까 화살을 쐈으니까 갔죠. 그리고 글씨나 그림을 붓으로 그리니까 그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건 우는 거는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거에 빗댄 거죠. 가는 거는 떠나는 거에 빗대는 거죠. 그리는 거는 그리워하는 거에 빗대는 거죠. 그러니까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나는 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를 노린 거죠. 그래서 "대나무를 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개를 연하문이라 기르되, 연하문은 10마리 넘게 기르되 "요 개같이 얄밉겠냐." 자, 요거는 중장이 확 길어졌죠. 이런 거를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가 어떻게 되냐면, 미운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치며 치띠락 내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한대요. 내가 미운님이 오면 되게 반겨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대요. 야 이씨, 쉰밥이 그득그득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너 안 먹일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뭐예요? 개가 밉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숨겨진 거는 임에 대한 이임이죠. 애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운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볼 때 문제에서 한번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보기에 기역 리을이 가나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면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세요. 자,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가에서 너랑 놀겠다라고 했는데 뭐 동일시했다고 보기까지, 이게 뭐 동일시했다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가는 X. 나는 나도 대나무 안 심는다는 얘기니까 동일시까지는 어렵겠죠. 자, 설의적인 표현.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설의적인 표현은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그냥 묻듯이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중학생 같이 되는 거고요. 제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뭐냐 하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그 언매 선택하신 분들은 그 의문문에서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죠. yes no question. 나 그 용어 까먹었다 또. 판단형 의문문이었나? 판단 의문문, 그리고 설명 의문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수사 의문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이 복도에서 지나가시는데 교실에서 학생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니네 뭐 하냐?" 자, 이거는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설의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할 때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 여기 가에는 아예 묻듯이 표현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X고, 나에는
울고 가고 그리는 대나무를 심을 줄이 있으랴 안 심을 거다라는 의지죠. 그러니까 이 나에서는 동그라미가 맞겠죠. 자, 디귿. 감탄형 종결어미. 이거 제일 흔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실 게 좋은 게 구나. 구나가 이게 저 고전시가에서도 잘 나오고 현대시에서도 잘 나오고 구나는 항상 감탄이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 저기 고전시가에서는 로다, 로다가 좀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봅시다. 디귿. 로다 나왔죠? 그리고 로다 나왔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리을. 명시적 청자. 이거는 분명한이라는 거니까 청자가 분명하게 나왔냐? 청자가 분명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이름이 나와야 돼요. 누구라고. 예를 들어서 가에는 백구 나왔죠. 아, 이거 답 안 썼네. 가에는 백구 나왔죠. 나에는 혼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X가 되겠죠. 자, 2번 넘어갑시다. 다에 종장을 보기와 같이 고쳐 썼다고 합시다. 이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쉰밥 안 먹인다는 얘기를 이렇게 고친다는 거예요. 이튿날 문 밖에 개 삽니다라고 외치는 장사가 가거들란 너를 묶어가지고 내주리라. 잔인하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이 과정에서 뭘 고려했겠냐 이 사람이. 고은님을 만날 때까지 어떤 고통도 관내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거다. 그렇진 않겠죠. 2번. 얄미운 존재가 개죠. 욕구 결핍을 겪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건 이제 식욕. 아예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2번이 되겠고. 자, 3번. 고은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개 대신 고은님에게 전가하는 거다. 그렇지 않죠? 자, 고은님과 미우님을 대하는 화자의 심리를 비장한 표현. 비장한 거는 되게 마음을 크게 먹고 아주 슬프게. 그런데 비장한 표현 대신 해학적 표현. 뭐 비장한 표현 같은 게 없었죠. 그죠? 미우님이 자신을 귀찮게 하는 데 대한 원망. 뭐 귀찮게 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보기의 관점에서 가다를 감상해라. 이런 보기가 나올 때는 이 보기를 되게 집중해서 읽은 다음에 이 보기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자,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자아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가서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말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방어 기제는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 승리 비슷한 거죠. 하지만 갈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문제 사태에 대한 관점만 바꾼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대요. 근데 시에서는 이런 심리적 기제를 문학적 발상의 실마리로 쓰기도 한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려죠. 자, 1번. 가에서 화자는 임금님이 벌이신 상황을 백구를 쫓아서 놀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해서 합리화하고 있다. 그죠? 2번. 가에서 화자는 왕에게 되돌아가는 일과 비교해서 백구와 더불어 노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다. 이 되돌아가는 일을 아예 얘기하고 있지 않죠. 왜? 가에서는 찾을 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갈 곳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2번은 안 되죠. 어디까지 가냐. 자, 3번. 나에서 화자는 울고 가고 그리는 이별 상황이 초래된 이유를 그죠? 울고 그러니까 악기가 운다 그랬고 화살이 가고 붓이 그리는 자, 그 상황을 당사자의 관계 대신 대나무를 심은 데서 찾았죠.
이게 인제 언어 유희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자, 이별 상황에서 오는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한 거겠죠. 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자, 다는 고운님을 둔 채 미운님을 만나는 상황에 대한 변명이라면 그것을 걔한테 미루고 있죠, 책임을.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갈등에 적응하려 한 거고, 다가 고운님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다면 그것을 그 책임을 임이 아니라 걔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상처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합시다.